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11월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후폭풍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추가 규제 우려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하며 우리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특별한 주도주가 없이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을 단일가 매매해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알아보겠습니다. HD 현대가 자회사 HD 한국조선해양이 AMC 사이언스를 자회사에 편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AMC 사이언스의 주요 사업은 의학과 약학 연구개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KCC가 미국의 실리콘 사업 계열사의 주식 35,324주를 약 5,579억 원에 추가 취득합니다. 취득 후 지분율은 100%가 되고 주식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26일입니다. KCC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종속회사의 유상증자 참여라고 밝혔습니다. 태성이 840억 원 규모의 시설 자금과 120억 500만 원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신규수는 보통주 455만 주이고 신주 예정 발행가액은 2만 1,100원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리며 현재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3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탑5 열어보겠습니다. STO 관련주들이 상승 랠리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토큰화를 통한 미국 금융시장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한두근 국민의힘 대표가 오전에 열린 디지털 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STO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가상자산 제도 장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갤럭시와 SM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서울 옥션과 핑거를 비롯한 토큰 증권 관련주 전반에 강한 시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와 오성 첨단 소재 등 대마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친마리화나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대거 지명했는데요. 이에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는 정규장에서 약보합 마감했지만 현재는 3% 넘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규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부진한 가운데 진단키트 관련주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정규장에서 2% 상승하며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가 엠폭스에 대한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이후 급등했던 삼부토건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가 조작 의혹 제기에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8% 넘는 낙폭을 보인 데 이어서 현재도 5% 넘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미래산업은 정규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하게 출발하다가 7%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차익 실험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STO 법제화 움직임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STO 관련주들이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갤럭시와 SM, 갤럭시와 머니트리, K옥션,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종목들도 일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STO 관련주들 사실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기업이긴 하지만 최근에 그때 시세 나온 거 대비해서는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주 시장에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거 갭상승한 다음에 네. 사실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서울옥션이나 그런 미술품 관련돼서 경매에 관련된 기업들은요. 요게 법제화가 된다고 해서 그거와 관련된 우리가 지금은 테마성, 이슈성으로 주가가 오르고 급등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미술품에 대한 거래를 생각해 보면요. 미술품이라는 것이 원래 이게 잘 팔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래가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미술품이라고 하면은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STO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법제가 통과가 돼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과연 수익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완벽하게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나마 조금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던가 갤럭시아 SM은 좀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이슈나 이런 뭐 기대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강하게 시간에서 거래가 나오다고 하더라도 좀 다음 주에 돼서 또 윗꼬리 달고 빠질 가능성 만약에 다음 주에 반도체라던가 이쪽에서 좀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은 이쪽 섹터는 오히려 올랐다가 빠지면서 시작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갭상승 출발해서 시작하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고 수익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신규 조건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주의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터리, 서울옥션, K옥션 같은 STO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까지 이 시세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TO 관련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연락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기업 가지고 계실까요? 네, 갤럭시의 SM 네. 2,240원에 20%입니다. 아, 2,240원이면은 오늘 지금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전번에 한 번 먹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네. 까졌다가 좀 올라오더만 또 까지더니 오늘 좀 올라오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가져가도 될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갤럭시아 SM은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시간에서는 시세를 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께 한 번 더 수익 안겨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네. 그게 뭐 갭상승하고 그리고 나서 시세가 위로 한 번 더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3,000원대 이 정도까지도 도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매수가 같은 경우도 꽤 괜찮으신 단가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움직이는 박스권 하단 같은 경우가 가깝게는 한 1,900원 중반 이 정도다 보니까 매수를 우선 잘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갭상승 출발하고 위로 시세가 날 때 또 뭐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계속 이 종목 활용해서 몇 번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 STO 같은 경우 이제 법제화돼서 상용화 이런 부분까지 연결될 때까지는 재료가 살아 있다 보니까요. 계속 한번 종목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갤럭시아 SM으로 수익 한번 보셨던 만큼 이번에도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월요일 시장에 어느 정도의 시세가 나올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미리 축하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태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 시작하자마자 한가로 바로 듣겠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는데 공장 건설을 위해서 960억 원을 유상증자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공장 요즘에 공장 증설이던 네. 뭐 어쨌든 간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주 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돈을 확보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 바로 한가를 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시설 투자하는 거는 좋습니다. 뭐 이런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신주 발행가액이 지금 21,100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확정 예정일이 일단 내년 2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준일 자체는 내년 1월 6일이고요. 아마 이 주주 청약은 아마 2월 달에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0.17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뭐 21,100원이라는 신주 발행가로 인해서 조금 뭐 그런 가치가 희석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에도 좀 눌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신주 발행가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한번 그 지금 장기 평선 부근인 121일 평선도 지금 2만 원대에 걸쳐 있고요. 그래서 21,000원에서 2만 원 사이 구간에서는 한번 지지를 받아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횡보가 중요한데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만 원대를 못 지키고 무너진다.
아니다를 좀 판단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 날 하락 출발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신주 발행가 부근인 21,000원까지도 지금 아래로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지를 해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지지를 하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하고 뭐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약간 밀린 다음에 횡보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현재 태성이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 시장에서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 부분도 주주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엔터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에서 엔터주들이 일제히 좀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엔터주 내에서 하락세 연출했잖아요. 네. 이제 엔터주 좀 시들시들해지는 건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슈죠. 그 이슈 부분 같은 경우를 볼 때 어도어가 뉴진스를 감안하면 연간 기준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입니다. 근데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80%죠. 이 부분에 지분을 녹여보면 한 800억 정도 이익이 날아간다라고 생각해보면 어제와 오늘 조정을 놓고 한 10% 정도 주가 조정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상 조정이 나오면 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800억이라는 이익을 뺀다라고 하면 기업 측면에서는요. 그런데 이 노이즈 같은 경우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여기에서 전속 계약의 해지란 거는 서류상에 남아 있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법적인 이슈가 진행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가 변동성은 계속 나타나겠죠. 좀 빠졌다가. 그런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냉정하게 감안하면 10% 이상 조정에서는 가격 메리트는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JIP도 그렇고 SM도 차선으로, 그다음에 YG엔터 같은 경우는 차선으로, 이런 순으로는 전혀 뭐 이상이 있는 점은 없습니다. 엔터가 하이브 영향 받아서 만약에 조정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오히려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신규 매수 접근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전략 만들어 드렸고요. 다른 엔터주 역시나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밀리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또 차선호주로 말씀드려 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엔터주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엔터 기업 갖고 계신 분이 또 바로 연락 주셨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예. 어떤 기업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금방 엔터주가 나왔는데 내 엔터주를 지금 상담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예. 어떤 기업이실까요? JYP 시청자님? 엔터인데요. 네.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2,000원에 비중은 50%예요. 82,000원에 50%요. 좀 오래 네. 가지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올해 지금 심정이 말이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아직은 지금 내가 50%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밀리고 있는데 요새 좀 지금 이달에 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더 지금 어쩐가 하고 상담을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JYP 엔터는 이주호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가까지 가져가 보면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9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래 가져가 계셨던 만큼 좀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5,000원 부근에서 좀 절반 정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만 원 그 윗단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JYP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요. 지금 스트레이키즈의 그 월드 투어 쪽이 지금 굉장히 좀 전 공연 회차가 매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런 월드 투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성행하고 이러면요. 앞으로 이거에 대한 수익성, 그러면 다음 실적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도 좋았는데
앞으로도 더 좋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JYP가 주가를 이렇게 가장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데이식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JYP 그룹 내에 있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행보가 지금 활동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뭐 JYP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지금 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KBS 지상파에서 하고 있는 딴따라라는 곳에서도 출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공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이 JYP 그룹 안에 있는 아티스트들의 그런 활동이 되게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런 아티스트들의 그런 수익성, 그리고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서 피해갈 수 있는 좀 좋은 섹터다라는 점을 참고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뭐 보편관세 이런 이슈들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섹터들에서 나온 수급들이 이쪽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000원 부근에서 일단 좀 너무 오래 갖고 계셨기 때문에 좀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를 조금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 모멘텀 말씀드려봤습니다. 충분히 수익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알테오젠 이슈 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이 자회사 알토스 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 헬스케어 간의 합병을 철회한다라고 이렇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요즘에 뭐 거래대금, 거래량도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이슈에 주주분들이 많이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뭐 알토스 바이오로직스를 분리해서 뭐 상장이 될 수도 있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분리 상장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지금 그 IPO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바로 좀 올려주지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합병 철회를 한 거는 아마 합병 비율상의 오기가 있었다 보니까 그걸 다시 재수정을 통해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 하나의 이슈를 놓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기에는 뭐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주가는 하락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 같은 경우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합병 비율에 대한 뭐 수정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이걸 따로 뭐 상장을 한다거나 그런 진행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악재로 받아들이진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네, 뭐 과정상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공시가 나와서 그 부분 하나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